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엊그제 천안함 사건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뒤늦게 알게 됐네요. 신상철 대표님 무려 10년 동안이나 재판을 받았고 엊그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오늘 신 대표님 연결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재판이 10년이나 걸렸어요. 예, 뭐 그렇게 됐네요. 그 사이에 몸도 많이 안 좋아지셨고, 굉장히 많은 개인적인 피해를 입으셨는데, 어찌됐든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1심 재판이 2016년, 그러니까 이 사건이 기소가 된 게 2010년 8월입니다. 예, 천안함 사건이 나고 이제 5월 달에 저한테 대한 고소 고발을 했고 국방부 장관 또 해군 참모총장 두 사람은 고소를 하고 예. 합조단장 국방부 조사본부장 두 사람은 고발을 했어요. 제가 이게 한 그 건이 당시에 아니고 여러 건이 지금 병합이 된 거네요? 그렇죠. 네 건이죠. 네 건이 병합이 어. 돼서 사성 장군 두 사람, 삼성 장군 두 사람에서 별이 14개였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국방부를 명예훼손했다 이런 거죠? 그죠. 그 두 사람은 본인 그러니까 국방장관하고 해군참모총장은 예.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를 했고 음. 그리고 합조단장하고 국방부 본부장은 해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뭐 합조단 요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를 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 신 대표님이 무엇을 했기에 그런 명예훼손을 당했다 어쩐다 그러는 겁니까 대체? 제가 3월 26일 이 천안함이 침몰하고 난 이후에 예. 한 이틀 뒤부터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제가 뭐 항해를 전공하고 해군 장교 출신의 배를 타고 또 배를 만들어 봤던 선박과 바다 항해에 대한 조선에 대한 그래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죠. 예. 진행되는 내용들이 전혀 엉뚱하게 벌어지고 있고 음. 당연히 이제 그저 구조를 해야 될 또는 수색을 해야 될 단계가 예. 이상하게 지연이 되고 그래서 제가 관련 글들을 쓰면서 굉장히 좀 다그쳤죠. 예. 아니 우리가 테헤란로에 있는 애지간한 10층짜리 건물 예. 그만한 게 옆으로 기껏해야 40몇 미터 되는 수심에 들어 누워 있는데 예. 그걸 이틀 동안 찾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럼 예. 찾지 못한 게 아니라 찾지 않은 거지.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글을 쓰기 시작을 해서 이제 6월 달까지 글을 34편의 글을 썼습니다, 제가. 아이고. 예. 34편의 칼럼을 쓰면서 이제 조목조목 저 해군 또 군당국 합조단의 행태를 지적을 하고 예. 그리고 또 다그치고 또 음. 제가 분석한 내용들을 올리고 했는데 국방부 입장에서는 그러한 글을 생산하는 것을 막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눈에 가시였겠네요. 그래서 예. 일단 제 입을 틀어막거나 제가 글 쓰는 거를 저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고소 고발을 한 거죠. 예. 예, 음. 그래서 이제 6월 달에 검찰 조사가 시작이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8월 달에 기소가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명예훼손죄로 해서 기소가 되어서, 무려 이제 6년 정도에 걸쳐서, 1심 재판이 있었고, 다만 이제 이 내용이 제가 과연 그 고소인 또는 해군 고발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를 예. 법리적인 판단도 해야 되지만, 제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여부가 예. 또 이제 최종 유무죄들을 따지는 데 또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제가 말했던 것은 이러한 명예훼손에 대한 법리적인 거를 따지는 과정에서 주장했던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 예. 그걸 하려면 아무래도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예예. 예,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진실이 드러나게 할 것을 저는 기대를 했죠. 예. 그래서 한 70명에서 80명 사이 그 정도가 1심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와우. 그러니까 한 5, 6년 걸렸죠, 기간이.
어떤 한 그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이 70명이나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이전에? 그런 경우는 드물 거라고 봐요. 예, 그런데 거의 이제 없을 것 같은데. 이 사건은 이제 총체적으로 국가가 예, 국가기관을 총동원해서 예, 예. 사고의 원인을 조작을 하다 보니 음, 방대한 그런 구조적인 또는 이 조작과 왜곡에 가담한 기관들이 많은 거죠. 뭐 국방과학연구소, 그다음에 심지어 일반 그 대학 교수들까지도 조작된 논리를 논문이나 예, 터무니없는 실험, 잘 아시다시피 뭐 프로펠러라든지 예, 예. 그러한 거를 제공할 정도로, 그러니까 저 관련된 자들이 많다 보니까 아, 법정에 출석을 요구하거나 나와야 될 부분들이 많았고요. 심지어 또 이제 또 많은 부분들이 또 카트가 됐습니다만은 제 입장에서도 미국에 있는 또 과학자분들, 예, 또 그런 분들도 오셔서 증언을 해야 되고,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2016년까지 1심이 진행이 됐는데, 음, 그 과정에서 제가 2013년에는 대장암 때문에 수술을 또 해야 되고 항암 치료하느라고 한 10개월 정도는 재판이 중단됐었습니다. 아, 예, 예. 예, 그런 끝에 이제 2016년 1월 달에 1심에 대한 판결이 났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보수 정권 그 당시 2016년은 박근혜 정권 아닙니까? 그렇죠. 예. 보수 정권 하에 보수적인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때 집행유예, 뭐, 예,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결과만 가지고 이제 언론들은 해서 유죄했지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34항목, 제가 글을 34개를 써뒀기 때문에 34가지 항목으로 기소가 된 거예요. 예. 34항목 가운데 32개는 무죄로 봤습니다. 1심 아, 재판부에서도. 예. 예, 그 32개는 뭐 그 내용의 요지는 그래요. 뭐 내용은 전부 다 뭐 신 대표가 주장한 내용들은 상당 부분이 허위인데, 예. 그럼에도 이제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음. 뭐 그런 주장은 또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32개는 무죄로 하고 2가지 항목에 대해서 유죄를 내렸습니다. 1심에. 아, 예. 그럼 하나가 되든 2개가 되든 유죄는 유죄니까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는 유죄라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고 더 씌워지게 되는 거죠. 제 기억으로 그때만 하더라도 1심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 재판 결과는 기이한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뭐 기사들은 쓰기는 쓰지만 특히나 방송은 또 일체 보도를 하지 않았죠. 거의. 예. 밑에 자막으로는 연합뉴스에서 자막으로 나온 거는 봤습니다만은 보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그러니까 1심 건인지 재판 결과에 모르겠습니다만은. 비하면 너무 보도를 안 해버리는 예, 참 기이한 현상을 봤습니다, 제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심 때 이제 그 유죄 항목이 2가지. 그 2가지 내용은 구조 지연의 문제. 예. 제가 이제 구조를 안 한 게 아니라 구조를 하지 못한 게 아니라 안 했다고 제가 주장을 했죠. 예, 예. 그 큰 건물만한 사이즈의 큰 구조 물체가 음. 있는데 백령도에 12척의 배가 전부 다 소나를 달고 있는 어선들이 12척이나 있고 말이죠. 예. 그러면 30분만 이렇게 쭉 나가서 한 바퀴만 돌면 다 찾을 수 있는데, 음. 아예 입출항 자체를 금지시켜 버리고 다른 곳에서 다른 작업이 더 급했기 때문에 천안함에 대해서는 수색을 하지 않았던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한 것이 유죄로 판결이 됐고, 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또 자체의 핵심 증거인 스크래치, 예. 그거를 굉장히 희미하게 만들어버린 것에 대해서 제가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더니 그 자체가 또 이제 국방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또 판결을 내렸어요. 예.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주장하면서 국방부 장관을 고발을 했거든요. 증거인멸의 죄로. 예. 왜 저 옆에 있는 그 스크래치는 중요한 좌초의 증거인데 왜 저렇게 희미하게 만들었냐 하고 국방장관을 고발을 했더니, 예. 국방장관은 거기 가서 그걸 지운 적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 국방장관이 빼빠 들고 가서 그거 문질렀다고 주장한 것도 아니고, 아니, 상식 이하의 그런 주장을 그러니까 하네요. 군의 행태에 대해서 총책임자인 국방장관을 제가 고발장을 넣어 접수를 했더니 예. 그 행위가 국방장관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거라고 판결을 내려서 그 2항목이 이제 유죄 항목이었던 겁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는 1심에서의 판결에서 있어서 사고 원인에 관한 판결의 대부분을 그대로 원용을 했어요.
예. 별로 달라진 것 없이 이제 원용을 했는데, 다만 이제 그저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유죄 났던 부분을 무죄로 예.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주장한 내용들은 비판받아 마땅하고, 그다음에 천안함 사고의 원인은 북의 소행인 것으로 보인다. 예. 그럼에도 이러한 것을 형사적으로 한다면은 그거는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은 학술적으로 따져져야 되고 또 그러한 논쟁이 있어야 될 것인데, 이러한 것을 제약을 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게 된다라는 그런 논리로 이제 무죄를 내렸고, 예. 그러면서 한 두 가지 항목에 또 코멘트를 남긴 게 있습니다. 재판부가. 예. 예. 뭐냐면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1심의 대부분을 원용을 했지만 어뢰의 흡착 물질 부분하고 예. 프로펠러가 휘어진 두 개 부분에 대해서는 음흠. 과학적으로 규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코멘트를 달았어요. 예, 지금 조현호 기자의 예, 쓴 기사도 보니까 예, 예, 여부 두 가지가 진전이 예. 됐다. 예, 그렇게 그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진전이라기보다는 예.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예. 예. 어뢰라는 것은 천안함 사건에 있어서 처음부터 폭발로 몰아갔을 때부터 국민들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게 폭발이면은 그 정도 그런 증거가 나올 수가 있나부터 해서 많은 지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논란이 일고 있을 때에 시끄러. 이거 하나면은 모든 게 잠재워져 하고 끄집어낸 게 어뢰란 말이에요. 예. 예. 어디서 창고 처박혀 있던 고물 어뢰를 가지고 와가지고선 그걸 드러내놓고 하다 보니 그 안에서 뭐 조개 껍데기부터 해서 그러게 온갖 말이에요. 이제 예. 검증이 일어났고, 저도 이제 그 어뢰를 검증하면서 많은 글을 생산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얀 흡착 물질에 대한 과학적 논쟁이 붙었지 않습니까? 예. 미국의 이제 박사님들이, 그 다음에 또 그 당시에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대표께서 하얀 흡착 물질을 국방부로부터 받아서 예. 미국의 과학자들한테 줘서 성분 분석을 했더니 합조단이 주장한 것처럼 산화물이 아니라 수산화물이라는 결론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결과적으로 요약하면은 어뢰가 폭발했다면 적어도 3,000도의 온도가 발생하는데, 예. 3,000도의 온도가 발생하는 동안 순간적으로 그 공간 내에 있는 모든 물은 증발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거대한 가스 이 버블이 형성이 되고, 예. 그만큼의 공간 내에 있는 모든 수분은 증발해 버린단 말이에요. 예. 3,000도에 견딜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러면 그때 그 화약 속에 포함되어 있던 알루미늄 성분이 예. 산화되어서 예. 하얀 가루로 어뢰에 가서 달라붙었다는 것이 국방부의 논리란 말이에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이 어디선가 물속에 있다가 한참 그 녹이 나가지고 하얗게 알루미늄 녹이 빈 걸 가지고 와서 산화물이라니 거짓말한다고 제가 주장을 하고, 예. 예. 제가 그 성분 분석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되다 보니 예. 저는 그렇게 제가 이제 판단하는 바를 주장했는데, 미국의 박사님들이 그 성분을 분석하니까 수산화물이더라는 겁니다. 예. 예. 그 수산화물이라는 얘기 말은 뭐냐면은 물 숫자가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예. 물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끓는 온도가 100도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물 성분이 어뢰에 있는 하얀 물질의 물 성분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3,000도의 온도가 없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예.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수산화물이 되는 순간 폭발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고열은 없었다라는 결론이 내려지기 때문에 예. 국방부의 주장은 완전히 허위라는 것이 밝혀지는 셈이에요. 예. 예.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국방부는 계속 고집을 부렸고, 결국 KBS의 추정 60분이 이 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인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안동대학교 정경 박사 팀에 또 하얀 가루를 보내줘서 성분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결과도 수산화물로 나왔단 말입니다. 아하. 그러면서 정경 박사도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했어요. 예. 이 하얀 물질은 외부에서 와서 달라붙은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자라난 조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예. 다시 말해서 침전된 것이다. 예. 물속에서 수분과 알루미늄이 만나서 부식이 일어난 거다, 이 뜻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도 국방부는 무조건 어거지로 그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않고
계속 자기들의 주장을 그대로 고수를 했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 뜨거운 논쟁이, 이 뜨거운 과학적인 논쟁이 천안함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예. 그다음에 이 논리가 천안함 사고 원인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굉장히 핵심 사안이거든요. 예예. 그런데 재판부가 이번에 항소심 재판부가 이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규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내린 것은 천안함 사고에서도 국방부 주장의 거대한 축이 무너지는 겁니다. 아, 그 예, 정도 중요한 그게 그 의미가 정도 있네요. 중요한 거죠. 예. 그다음 또 한 가지는 프로펠러가 휘어진 현상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규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재판부가. 예. 그러면은 어뢰라는 것은 폭발을 입증할 수 있는 폭발의 증거로서의 작용을 하고, 예. 프로펠러가 휘어진 현상은 좌초가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바로메터란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폭발의 핵심, 그다음에 좌초의 핵심,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규명됐다고 볼 수 없다라는 판단을 재판부가 했다는 것은 음. 한마디로 재조사하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아. 국방부의 조사 결과는 핵심 두 가지가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아, 예, 예.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무죄가 지금 선고가 되었기 때문에 선고 판결문에 있어서 부차적이라 할 수 있는 사고 원인과 관련된 그것도 1심 판결의 내용을 원용했던 많은 부분들에 대한 것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는 저한테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상고할 수가 없거든요. 예예. 근데 만약 이제 검찰이 상고를 해준다면 음흠. 이 논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최종적으로 예. 다툴 여지가 생기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은근히 검찰이 상고해 주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만은, 어, 이제 예. 일주일이니까 다음 주 화요일까지 검찰이 이제 상고를 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이 되겠죠. 아, 예. 예,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아니,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아이고 무죄 받았으니까 다행이다. 이제 그만할란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우리 신 대표님 다르시네요. 아니요, 역시. 전혀 기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10년 동안 그냥 무죄되었다, 명예훼손 무죄되었다, 그 음. 얘기만 들으려고 재판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진실을 과정에서 예. 천안함 사건의 진실 여부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었지, 음음. 유무죄 따지는 부분이 목적이. 예를 들면 예. 재판부가 이 내용을 보니 이거는 국방부의 내용은 전부 다 거짓이다, 예. 잘못되었다, 음. 그러므로 국방부는 이것에 대해서 수정하고 그다음에 국민한테 사과하고 그다음에 정부는 이에 대한 재조사를 하라. 예.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내용을 주장함에 있어서 상당히 과한 그런 표현을 함으로써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 예를 들면 역으로 예. 이런 판단이 나온다면 차라리 그게 낫단 얘기예요. 음. 차라리. 예. 예, 진실 규명이 중요한 것이지 제가 무죄 받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사람들은 일단 무죄냐 유죄냐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을 하겠죠. 예예. 그래서 만약에 그 내용이 어떻든 유죄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그 유죄, 그렇다면 이거는 천안함 국방부는 맞고 목적은 천안함은 북한 소행이고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겠죠. 예예. 네, 그런 측면에서 무죄를 받은 것은 또 그 다음 단계로 제가 나아갈 수 있는 상당히 감사한 일이긴 합니다만, 그만큼 또 이제 또 진실 규명을 위해서 앞으로 또 노력해야 될 부분이 과제로 남은 셈이고,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우리 정부, 민주당 정부와 그다음에 언론에게 주어진 커다란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가 지금 말씀하셔서 말씀인데 네. 사실 지금 우리 신 대표님 같은 경우는 천안함 사건은 민주당 민간조사위원으로 참여하다가 이 문제에 뛰어드셨어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은 지금 그 뒤로 손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이게 일입니까 이게? 최초에 제일 첫 조사 때부터 제가 바로 국방부가 폭발로 몰아가고 있는 것을 제 눈으로 목도를 하면서 예예. 이 사고 원인이 조작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바로 이제 알게 되고, 예. 그날이 2010년 4월 30일이었어요. 그 첫 예. 조사를 한 날이. 예. 그때 바로 저는 저 평택의 합조단을 나오면서 그 당시에 이해찬 전 총리한테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아, 예. 그 당시에 이해찬 전 총리께서는 한명숙 당시
서울시장 후보, 그때 6.2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었던 시점이기 때문에 예, 예, 한명숙 캠프의 선대본부장이셨거든요. 예, 그래서 바로 제가 전화로 드리고 총리님 지금 이 천안함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 지금 합조단이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음, 라는 걸 바로 보고를 드렸어요. 예, 그리고 이 내용을 정리를 해서 한번 제가 한번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급하다 해서 싶어서 그 내용을 바로 그 날짜로 인터넷에 제가 올렸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도 사실 고민이 되는 부분이, 그 부분에 있어서 합조단은 어떻든 저를 회유하기 위해서 예, 오후 내내 이제 폭발이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저를 회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아, 예, 이것이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진실을 펼쳐내는 데에 지장이 있겠다는 저도 위기감이 느껴졌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글도 쓰고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예, 그랬는데 그 다음 날부터 조중동이 집중적으로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을 공격을 합니다. 아, 예, 저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의 중진 의원분들은 사실 뭐 저하고 만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물론 뭐 민주당 의원분들하고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도 많이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추천조사위원이 됐던 부분은 민주당 내에 천안함 특위에 예, 계신 몇몇 분들이 의논하시고 결정하시고 저하고 제 브리핑을 받고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조사위원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 모두가 알고 있는 사안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막 민주당 의원들을 들쑤시니까 아유 나는 그 사람이 어떤지 모르겠다. 그다음에 심지어 상당히 비중 있는 역할을 맡았던 중진 의원들도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 천안함 조사위원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손살에 치고 발뺌하고, 아, 그렇게 된 거구만요. 예. 그렇게 되다 보니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아니면 천안함 사건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것이 바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이고, 또 종북의, 그죠? 예, 하나의 뭐 증거가 되고 하는 것이 그때부터 이제 북풍몰이처럼 된 거죠. 예, 그렇다 보니 저는 민주당 추천 조사위원이지만 정식으로 브리핑할 기회를 갖지는 못했습니다. 아, 그래서 최근까지도 이제 민주당 내에서 제가 풀 브리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뭐 그렇게 지금 흐르다 보니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저는 우산도 걷어진 채로 그냥 길바닥에서 비 맞으며 10년 동안 걸어온 아이고, 겁니다. 그렇구만요. 이게 민주당은 그러니까 그 뒤로 이렇게 선긋기를 해버렸고, 이제 고스란히 신 대표님 혼자만의 싸움으로, 예, 네, 잘 아시다시피 고위 관료들에 대한 임명 또는 뭐 장관에 대한 임명 때마다 단골로 등장했던 질문이 천안함 북한의 북침인 것을 믿느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종교의 그러니 문제로 그게 갖다가, 최근까지도 예, 민주당 정부가 집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예, 또 마찬가지 현상을 우리가 작년에도 눈으로, 금년입니까? 금년입니다. 예, 금년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우리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천안함 사건이 마치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돼서 종북과 친북의 하나의 바로미터로서 역할하는 걸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말입니다. 예,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용기가 없는 것이고, 무능한 것이고, 비겁한 것이죠. 예, 예. 그 예, 다음에 이 그거. 언론의 역할, 지금 네. 지적하셨어요. 언론은, 우리 언론이 모르겠습니다. 그 옛날 어목하던 시절에도 예, 진실을 밝히고 자기 목숨 걸고 뭐 진실을 밝히고 자기의 펜대를 꺾는 한이 있더라도 진실을 추적하고 썼던 많은 기자분들이 계셨는데, 음, 지금은 받아쓰기에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언론들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10년 동안 펼쳐놓은 내용만 이렇게 저렇게 주워서 가지고 추적을 해도 추적할 것이 참 많거든요. 음, 그런데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예, 이 예, 사건에 뭐 새롭게 어떤 거를 추적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예. 이미 펼쳐놓은 것이라도 검증하는 과정, 그걸 통해서 진실에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오늘의 그 조현오 기자만 유일하게 끝까지 재판을 계속 그 방청하고 또 네, 정말 그 저널리스트다운 좀 면모를 보여줬는데 그렇죠. 미디어는 예, 나머지 언론들은 뭐 그냥 뭐 이 1심까지 그것도 예, 유죄 판결에 대해서 뭐 표피적으로 보도하고 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뭐 미디어오늘 조현우 기자도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도 추적을 하고 이제 들여다보고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제3의 부표 논란이 있을 당시에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KBS에 예, 황현택 기자, 그다음에 최영륜 기자, 이병도 기자 이 세 분이 백령도에 가서 제3의 부표를 집중 취재를 해서 2010년 4월 7일 날 예, 한주호준이 다른 곳에서 숨졌다라는 특정 보도를 낸 사실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 보도는 정말 필리청상감이에요. 예, 예, 천안함 사건의 핵심을 취재했던 음, 사건입니다. 예, 그런데 그 세 분의 기자는 이후에 징계받고요. 그리고 지방으로 전출당하고 상당한 개인적인 피해를 받습니다. 아, 지금 이제 황현택 기자님은 지금 일본에 특파원으로 가 계세요. 그래서 예, 가끔 이제 일본에 있는 어떤 뉴스거리를 있을 때 경우에 9시 뉴스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경우에 가끔 화면에 등장을 하시는데 음, 그분이 드물게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용기 있게 보도하고 취재하고 보도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KBS 추정 60분 예, 강윤기 PD님이 몇 차례에 걸쳐서 그 추정 60분 통해서 천안함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조명을 했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뉴스타파에서도 몇 번 심층 보도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영화로도 정도. 네, 만들어졌고, 예. 뭐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회의 주류는 마치 그냥 전혀 뭐 없었던 일처럼, 예? 그 전혀 지금 신 대표님이 이야기하는 것 주장들은 다 음모론처럼 그렇게 또 몰아간단 말입니다. 그렇죠. 뭐, 처음에 제일 최초에 인간 어뢰를 썼던 이제 조선일보나, 예. 예, 그런 이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조중동이 쓰지 않으면 국민의 70%가 모르는 현상이 음.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참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영향력이 많이 약화됐다라고 하는데도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소위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그 한경오, 예? 한겨레의 경향 오마이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관심을 두지 않은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또 엉뚱한 데로 달려갑니다. 예, 예, 특히 이제 한겨레 같은 경우는 쭉 취재해 오다가 기레설에 꽂혀가지고 예. 이 옛날에 우리 서해 바다에 기레가 산재해 있다가 뭐 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에 음, 그쪽으로 기울어져서 그 이후부터는 이 사건을 들여다보지 않는 또 그런 또 슬픈 과정이 또 있었습니다. 예. 예.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 그때 훈련 중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그것도 대자훈련 예, 중이었죠. 북한이 와서 어뢰로 공격을 해서 자초를 시켰다는 게 참, 만약에 그것이 북한이 그렇게 10년 전에 그렇게 했다면 지금쯤은 그 어뢰만 해외에 팔아도 북한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됐어야 놀라운 되는데, 군사력을 가진 나라죠. 그렇다면 진짜. 그렇죠. 예. 아이고 참. 오늘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답답한 정말 언론의 상황이나 민주당의 그 어떤 지금 상태나 뭐 정말 그 이 진실과는 상관없는 어떤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어서 너무나 답답하네요. 이제 뭐 민주당에서도 뭐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차피 남북 대화를 갈구하고 있고 또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북한을 살인범으로 누명을 씌워놓은 이명박 정부에서 예, 그러한 예. 누명 씌워놓은 것에 대해서 다시 재조명하고 그에 대해서 마땅하게 서로 상호간에 남과 북이 서로 협의해서 그에 대한 명쾌하게 진실 규명을 하지 않고 어떻게 남북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웃 간에도 그죠? 그 사람을 살인범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평화롭게 해서 지내자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지금 이 그렇기 천안함 때문에 사건도 네. 그러지만 87년 카알 858기 그 사건 같은 경우도 북한이 한 걸로 지금 몰아가지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지금 그러고 있지 아무튼 않습니까? 저는 지금 현재의 문제에 예, 대해서 분명하게 디파인 시키고 서로 이제 규명을 하고 예, 그로 인해서 남과 북 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또는 야기했던
그러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차근차근 서로 공동조사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예. 사실 지금 이번에 우리 정부에서도 북측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10년 전에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북측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동조사하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이명박 예. 정부 때. 예. 그때 이제 5월 22일 날, 2010년 5월 22일 날 검열단을 보내겠다고 요청을 했고, 또 판문점 유엔사와의 협의 과정에서도 공동조사를 하자고 했고, 또 이제 그에 대해서 응하지 않으니까 네. 판문점에 모든 물증 증거들을 가져다 놓고 어뢰까지 가져다 놓고 함께 조사하자고 요구를 했고, 그게 2010년도만 해도 3번의 요구를 했습니다. 북측에서. 그랬었군요. 그다음에 예. 2015년에 박근혜 정부입니다만은 2015년 5월 24일에는 5.24 조치 5주년 되던 날에는 또 북측에서 또 그런 공동조사 요구를 하면서 온 세계에 그리고 온 민족 앞에 우리가 진실을 함께 공동조사로 밝혀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4차례 요구를 한 겁니까? 지금까지? 예, 그것도 정식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어.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는 그에 대해서 전혀 응하지 않았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민주당 정부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북측과 함께 공동조사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모색하고 또 그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그게 원만하고 균형감 있는 그런 상황 간에 협의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또 방법이라고 또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이번 이제 재판 결과도 나왔으니 이런 공동조사에 대해서 통일부에다가 좀 요청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제가 요청하기보다는 지금 그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아마 이러한 논의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검찰이 상고를 할지 여부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지켜봐야 될 거고, 앞으로의 그러면 계획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네, 이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은 계속 이어져야 될 거고요. 예. 그다음에 만약 검찰에서 상고를 한다면은 또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또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지금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제가 민주당 추천조사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또 그동안 10년 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던 내용들 이러한 것을 제가 브리핑을 하고 그런 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몇 분의 민주당 의원님과 만남을 갖고 언론도 하고 있는 예.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네. 아이고, 그렇게 뭐 또 논의를 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뭐 이제 좀 더 이렇게 이 사건이 어떻게 이제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 나온 것들을 정리할 기회는 앞으로 좀 있겠네요. 예. 그렇죠. 지금까지 펼쳐 놓은 것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제가 써놓은 게. 맞습니다. 예. 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이게 도대체 전문가가 아니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재판 결론 가운데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을 재판부도 이거는 좀 국방부 주장을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라고까지 간 거고요. 그렇죠. 그거는 굉장히 큰 진전이고 이런 사실 자체가 또 언론에 잘 안 알려져 있어서 오늘 우리 네. 방송 들으신 분들이 또 주변에도 이야기를 좀 많이 전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 대표님 내가 갑작스럽게 연락을 드렸는데 이런저런 또 재판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건강 유념하시고 앞으로 끝까지 이 진실 규명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팔팔하게 달려요 88 대리운전 061-681-8888 1,000원씩 기부한 대리운전 88 대리운전 061-681-8888